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화창한 금요일, 중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뿌옇겠는데 약간 차갑긴 하지만 날씨도 굉장히 화창합니다. 네. 날씨 전문가. 네. 주식까지 화창하면 참 좋은데 일단 한국은 소형주들이 오늘 난리가 난 날이었고요. 중국은 일주일 내내 그냥 쏘쏘하네. 그야말로. 네, 이번 주는 수목에 이어서 금요일도 지수 자체는 좀 미지근한 그런 분위기.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 0.34% 상승, 심천 0.85%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은 0.26% 하락, 네. 항생테크 0.24% 하락. 네. 지수 흐름은 어제랑 비슷하게 거의 보합권에서 계속.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축소된대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더 뚜렷하게 축소된 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상위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 합산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인데 밑에 그 막대가 거래 대금입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오늘 오후 장 마감 전까지인데 대충 보시면 급락할 때 거래 대금이 대체로 제일 적을 때가 1.02에서 1.03조 yuan. 근데 오늘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1.7조 yuan대에서 오늘은 드디어 1.6조 yuan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직은 최저치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그림은 홍콩 증시, 홍콩 항생 지수에 해당되는 거래 대금인데요. 밑에 오늘은 1087억 홍콩 달러면 yuan화로 한 980억 yuan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올 한 해에서 가장 적을 때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더 지속될 필요. 그리고 어제 그 yuan 달러 환율 언급하셨잖아요. 네, 7.07. 네. 네.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오전 전까지 미국 달러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지수랑 직결되는 미국 달러 지수 올 한 해고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좀 반대. 그리고 달러 yuan 환율을 보면 요 그래프가 떨어지면 yuan화가 강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연초부터 오늘 오전 전까지인데 대체로 yuan화 강세가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yuan 달러 환율이 7.34였는데 오늘 오전장 7.07까지 네. yuan화 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 연초부터 올해까지 지난 최근 2년 동안 흐름인데요. 이건 미국 달러 지수 맨 네. 중간이 올해 연초. 네. 그러면 작년부터 오늘까지 미국 달러 지수를 기억하시고 다음 그림은 달러 yuan 환율인데요. 마찬가지로 네. 작년 연초부터 올해까지. 작년에는 기복이 좀 심했지만 올해 들어서서는 대체로 방향성은 네. yuan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yuan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 아무래도 UBS나 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골드만삭스 그런 글로벌 IB들이 yuan화 강세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지만 yuan화 강세가 계속되면 또 글로벌 IB에서 중국 증시 매수나 투자 확대 의견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주요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글로벌에서 지금 G2 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쵸? 어제 오후에 국가 발개위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브리핑이 있는데요. 정기 네. 브리핑. 근데 어제 브리핑 내용이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라 로봇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또 겨울철에 난방시설, 인프라, 부동산, 15차 5개년 계획의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해서 체화지능 로봇 여러 가지 그리고 민생 경제 다양하게 Q&A를 했는데요. 근데 어제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AI 다음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제 오후에 브리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국가 발개위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이게 오늘 장중에 많이 언급됐습니다. 어제 그 Q&A 시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거품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가 발개위 대변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답했습니다. 속도와 거품. 요 두 가지는 항상 어떤 신흥 산업이나 첨단 산업에 나타난 후에 항상 속도와 거품 간의 이런 관련, 모순 또는 도전 이런 문제는 항상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속도와 거품 측면에서 나눠서 말했는데 속도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책
과 혁신 그리고 시장 수요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체화지능 로봇 산업이 규모가 연간 50%대의 성장 속도로 빠르게 요거는 속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네. 이건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관련 조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2030년까지 중국의 체화지능 로봇 산업 규모가 1,000억 yuan 규모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봇 업체들이 기술 혁신, 상업화, 여러 가지 응용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떤 산업이든 거품이 동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국면에 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했는데 지금 전 세계 300여 개 로봇 본체 업체 중에 150여 개가 중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요 150여 개를 쪼개 보면 한 50개 정도는 뭐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좀 제대로 된 로봇 기업이고 근데 150개 중에서 반 이상은 완전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로봇이랑 무관한 사업을 주요 사업을 했다가 신사업으로 뛰어들. 그래서 요 150개 중에도 어느 정도 좀 호불호가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발개유 대변인의 이 한마디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데 중복도가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너무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너무 이게 또 나중이 되면 또 과당 경쟁이 아무래도 뭐 그 관련된 코멘트 뉴스가 계속 나오더군요. 너무 그러니까 항상 배추화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복도가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이 너무 집중적으로 같이 출시되는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 이런 문제가 너무 심화되면 연구 개발 면에서도 계속 압축되고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이고 10월 말에 15차 5개년 전체적인 풀 버전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슬슬 산업별로 15차 5개년 계획. 그래서 지금 발개위에서 15차 5개년 로봇 산업 관련 그 업데이트된 정책 기조를 지금 작성 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국의 산업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태양광이든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든 다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론 거품은 좀 있는 건 정상이지만 너무 과거의 경험을 좀 비추어서 조금 처음부터 좀 합리적으로 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도하겠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어제 오후에 나왔으니 거의 장 막판에 나가지고 오늘 많이 언급된대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본체 로봇 업체 중에 상장사가 몇 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유비테크는 오히려 오늘 4%대 상승했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중국 증시에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합친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지수인데요. 오늘 1%대 상승했어요. 휴머노이드가 인형이네, 인형. 인형 기기인. 휴머노이드.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부품사들이 또 신사업으로 로봇형 부품을 많이 신사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세 개만 예를 들면 탁보 그룹 자동차 부품사인데 오늘 1%대 상승했고 이어서 균승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부품업체 플러스 신사업으로 휴머노이드. 균승전자 오늘 0.9% 상승했고 또 삼화라는 기업은 자동차와 가전에 동시에 부품 납품하고 또 신사업으로. 근데 세 종목 공통점은 다 신사업이 1%도 안 된다는 거 매출에서. 그렇겠죠. 근데 원래는 사람들이 오늘 개장 전에 생각한 거는 어제 오후에 발개위에서 이제 거품 문제 좀 조심히 가자. 잘 합리적으로 가자. 그러면 혹시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하락한 게 아니냐. 근데 오히려 오늘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이 말로는 뭐 거품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용납한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상장한 회사는 이름 될 만한 대기업 쪽에 속하니까 사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시장 경쟁 원칙에 따라 가격 경쟁만 하더라도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짜잘한 기업들이 죽어가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주가를 보면요. 오늘 한국 시각 오후 4시 기준 한 0.9% 상승 중인데 어제 알리바바가 또 AI 안경, AI 글래스는
중문명은 쿼크이고요. 그래서 네. 쿼크. 어제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알리바바 전에도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몇몇 빅테크 업체들은 이미 자사의 AI 글래스, AI 안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이게 처음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걸 Q1을 붙였다고 네, 소식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요 AI 글래스 쿼크라는 AI 안경에 qianwen Q1이라는 그 AI 빅모델을 접목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그 Q1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의 그 전자상거래 결제 앱이 또 알리페이가 있고 여기서 이 안경 안에서 알리페이도 직접 쓸 수 있고 가우드라는 지도로 쓸 수 있고 타오바오라는 쇼핑 앱도 쓸 수 있고 페이주랑 알리상리 페이주라는 그 인터넷에서 여행 관광 예약하는 거.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지난 몇 년 동안 개발한 이런 사용하기 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여기에 장착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알리바바 주가는 한 0.9에서 1% 정도 계속 물론 급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근데 이거 잘 되면 대박이에요. 네, 이게 아직은 대중화된 제품보다는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는 컨셉 제품 수준인 네. 거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제 3세대 컴퓨터는 뭐냐라고 하면은 컴퓨터의 세대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입력 장치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키보드 하고 이제 1.5가 마우스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요즘은 터치로 갔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말로다가 갈 수 있는 거지. 네.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맞아요. 이제 진짜 영화 자비스는 조금 더 후의 얘기긴 하지만 안경을 딱 쓰고 컴퓨터가 그냥 자 여기 쇼핑몰 이렇게 올려줘 하면 띡 하고 딱 올리면 그래 그거 뭐 좀 찾아줘 이러면 딱 대답 알아듣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AI하고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되거든. 그 맞아요. 얘기를 잘 알아들으려면. 네, 그러니까 AI가 차기 그 컴퓨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빅테크 업체 중에서 이미 AI 안경을 이미 출시했거나 또는 이제 곧 출시할 기업이 화웨이도 있고 샤오미는 이미 출시했고요. 바이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빅테크 업체 중에서 화웨이, 샤오미, 바이두 플러스 알리바바 이렇게 거의 이거를 당연하게 출시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중국 현지 코멘트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5년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의 소량 생산의 원년이잖아요. 올해가. 근데 올해 마찬가지로 2025년은 중국 AI 안경의 원년이다. 이제부터 지금은 소량이니까. 네. 근데 IDC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 안경 시장의 출하량이 406.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 매년마다 그 11월 11일 전후로 그 쌍10일 그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 14일 동안 중국의 티엔마오, 징동 이런 티엔마오는 그 타오바오, 그 네. 알리바바 그 징동 이 2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이 온라인으로 판매된 스마트 안경의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00% 폭증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초기니까 그 증가율이 네, 더 그렇죠. 크죠. 작년에 거의 안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IDC는 내년이랑 2029년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글로벌 스마트 안경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규모화 성장 단계로 간다. 그리고 내년에는 글로벌 스마트 안경 출하량의 전망치가 2,368.7만 대를 돌파할 거다. 네. 그 중에서 중국 시장은 491.5만 대,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2029년이 되면 글로벌 출하량이 4천만 대를 돌파해서 그래서 2024년부터 29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55.6%에 달할 것이다. 이제부터 매년 50%.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알리바바가 요 쿼크 AI 안경을 출시했으니까 어제 또는 그 전 2, 3일부터 관련 부품사나 테마주도 움직였는데요. 그중에 뭐 대부분 시총이 작은 좀 잘 알려진
잘 안 알려진 종목들이지만 대부분 어제 또는 그저께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급등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급등한 종목도 있고 소폭 상승한 종목도 있고 심지어 조금 하락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직은 테마주 성격이 강해서 그러겠죠? 뭐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도 이거를 중장기로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입장이 아니라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그 알리바바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호황제가 있었지만 사실 Q1이 아주 가장 그거 키워드잖아요. 근데 제가 Q1 11월 17일부터 테스트 버전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번 주 들어서서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딥시크랑 Q1에 계속 동시에 질문하면서 답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물론 제가 하는 질문은 뭐 재미있거나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체로 뭐 주식이나 또는 산업 동향이나 뭐 그런 건데 딥시크가 아직은 제가 일주일 안 돼가지고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딥시크가 좀 더 자세히 전개해주고 네. Q1은 좀 더 요약식으로 깔끔하게 줘요. 계속해서 사용해 보면서 비교할 거예요. 근데 이런 AI 빅모델이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건 편하긴 편해요. 네. 그렇죠. 우리 그게 화이트 칼라한테 정말 굉장히 큰 일이에요. 네. 물론 예전에는 여기에 혹시 너 이거 아니?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알려줘. 뭐 이런 거였잖아 옛날에. 네. 근데 요즘 이런 이제 질문이 없어지는 거지요. 네. 이제. 물론 질문을 여기에 뭐 100% 의존한다는 거 아니지만 좀 일반적인 내용은 효율성을 확실히 제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찾는 거는 이제 진짜 겁내 빠르게.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해도 겹치는 답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데 각자 좀 강점이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질문도 대답을 잘해요. 네, 거의 많이 뭐 1, 좋아졌어요. 2, 3, 4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좀 시각적으로든 이해하는데도 좀 받아들이기 쉽게 좀 1, 2, 3, 4로.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은 Q1보다 딥시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개해주는 느낌. 그리고 끝으로 UBS랑 그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2, 3개월 동안 뭐 AI 글로벌 특히 미국의 AI 거품이라든지 또 거품이다 또 거품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UBS랑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UBS의 관점은 물론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AI 뭐 종목이든 시장이든 좀 논쟁도 있었고 변동성이 심했다. 하지만 UBS가 보기에는 중국의 AI 산업은 아직은 뭐 거품이다 그런 거는 아니다. 아직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AI 뭐 개발이나 응용 면에서 선도 위치에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내년에 순이익의 성장성이 아마 37%에 달할 것이다. 이게 UBS의 전망치고 그래서 미국이나 타국의 테크주에 비해서 중국의 테크주는 아직 PER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 그리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말투로 중국의 테크주의 밸류에이션은 뭐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 약세 그리고 AI 뭐 투자 사이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도 중국의 테크주는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그래서 둘 UBS랑 피델리티가 좀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JP 모건은 어제 중국 테크주에 대한 비중 확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벌 IB들은 이런 보고서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 항상 연말 연초에 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이런.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또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오늘이 거래 대금이 가장 적고요. 제 생각에는 12월 내내 좀 더 거래 대금이 어떤 극한적인 수준까지 줄어들고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좀 반등세나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리튬, 코발트를 비롯한 에너지 그 금속
3%, 교육 2% 상승, 발전 설비, 화학 원료, 기초금속, 무역, 항공, 우주, 소매, 자동차, 석유화학이 1% 상승했고 오늘 하락 업종은 은행, 보험, 정유, 천연가스, 석탄, 제약 등이 1% 이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뚜렷하지 않죠. 네네네. 애매하게 미지근. 아마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그 몇 달 전까지 너무 파죽지세로 올랐으니까 또 그렇게 오르다 2015년 재판될까봐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너무 당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중국 인민들이 제가 한번 가서 이선도시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주식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아예 그냥 담을 쳐놓고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 너무 부진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포기할 정도로 또는 방치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 올해 올라가지고 아직도 중국 인민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중산층이나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개별 종목이 귀찮으면 펀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근데 전체 인민 중에 주식 계좌나 그런 규모는 크지만 1인당 뭐 그거는 한국이 더 활발하게 근데 저희 대학 동창이나 중학교 뭐 초, 중, 고, 대 동창들 보면 주식을 알든 모르든 기본적으로 몇 년 전에 이미 펀드 들어간 거 기본적으로 금융 투자는 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점점. 그리고 이 다음 달 매년 12월 15일 중순쯤에 중앙경제공작회의.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어떤 완전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미 10월 말에 15차 어기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뭔가 그냥 요약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변동성이 좀 아주 지난주까지 변동성 심했다가 잦아드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이 변동성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더 한 자락 더 자랐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 한 번씩 자라나셔야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성장이 가능하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아니 그럼요. 배워야지. 잘하시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장 때 못 배우면은 호구입니다. 호구돼 가지고 끝나가지고 이럴 때 딱 배우셔갖고 성장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